약 5년간 만나며 결혼 준비까지 하던 남자친구가 몇 주 전 느닷없이 다른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일방적인 파혼을 당한 것도 모자라서 남자 쪽으로부터 협박을 받았고 받아야 하는 수천만 원의 돈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연상이고 이미 30대였기 때문에 4개월이나 매일같이 따라다니며 구애하던 그와 교제를 시작하면서부터 결혼을 고려하는 진지한 사이여야 함을 전제로 달았었어요. 이후 결혼 반지, 플래너, 식장, 웨딩드레스 모두 계약한 상태였고 올해 4월 말에는 같이 신혼집도 보러 갔었습니다. 식장 예약금 약 700만 원, 반지 약 370만 원은 남자가 직접 냈고요. 지난 5년간 이 남자는 저에게 조금도 변함없이 지극정성이었어요. 꽃다발 만들어서 주고, 손편지 써서 주고, 5분 거리인데도 항상 집 앞에 데리러 오고, 제가 친구들을 만나고 있으면 와서 친구들까지 각자 집 앞에 태워다 줬었어요. 제가 늦은 새벽까지 야근을 해도 내가 자기의 운전기사잖아요 하면서 회사 앞에 와서 기다리던 정말 따뜻하고 다정한 남자친구였죠. 웬만큼의 준비가 되었으니 이제 곧 상견례를 하자는 그의 말에 조금은 들떠있던 어느 날 친한 동생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언니 괜찮아요? 뭔진 모르겠지만 괜찮으니 말해보라는 저의 말에 차마 말을 잇지 못하던 동생이 한참 만에 들려준 청천벽력 같은 소식. 남자친구 청첩장이 동네에 쫙 돌았던데 신부 이름이 모르는 이름이어서요. 둘이 헤어졌던 거예요. 그 남자 아버지가 모두가 이름 대면 아는 학교의 교수여서 바로 검색을 해봤죠. 화촉 기사가 쏟아지더군요. 결혼식까지 딱 3주 남았고 심장은 마구 뛰고 손은 떨리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남자한테 연락을 했어요. 몇 월 며칠에 뭐 해? 나랑 후배 결혼식 할래? 실제로 같은 날 결혼하는 후배의 청첩장을 받았던 차였어요. 너무 아무렇지 않게 같이 가자고 대답이 오더라고요. 그날 아무 계획 없다고, 식장은 어디냐며. 다음날 남자는 평소처럼 다정하게 데이트하러 나왔어요. 언제나 그랬듯 어떻게 입을 건지 물어보고는 드레스 코드도 맞춰 입고 나오고 하남에 있는 카페까지 드라이브를 가는데 아무래도 뭔가 착오가 있을 거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더라고요. 지난 5년간 보여줬던 모습과 그냥 너무 똑같았어요. 운전하면서도 중간중간 오른손으로 제 손 꼭 잡고 오늘은 너무 예쁘다며 사랑 가득한 눈빛으로 쳐다보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카페에 도착해 차를 주차하자마자 남자에게 결혼 기사 중 하나를 카톡으로 보냈어요. 몇 초 정도 기사를 멍하니 보더니 손을 바들바들 떨면서 하는 말이 이거 아니라고. 자기가 다 설명하겠다고. 일단 내려서 얘기하자고. 손님이 드문 야외석에 자리를 잡고 앉자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면서 자세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결혼 전날까지 매일 계속이요. 사실 자기 사업이 많이 어렵다. 빚이 너무 많아. 도저히 회생 불가인 본인의 상황 해결을 위해서 엄마가 정략 결혼을 시키려고 한다. 사실 자기뿐만 아니라 집에도 빚이 많은데 여자 쪽에서 빚을 갚아주고 사업을 도와주기로 했다. 여자 쪽은 돈만 있고 명예는 하나도 없는 집이라 자기 집과 사돈 맺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여자는 직업도 없는 사람이다. 그 집에서 동생 로스쿨 공부도 시켜주기로 했다. 자기는 이 결혼을 반대하느라 요즘 집을 나와서 사무실이나 차에서 자고 있었다. 차에서 좀 더 편하게 잘 수 있는 트럭 기사 아저씨들이 부럽기까지 하더라. 상대 여자를 따로 만난 적도 없고
양가 가족이 다 같이 2번 식사한 게 다인데 엄마가 마음대로 이런 일을 벌여놓았다. 방금도 이 결혼 정말 아닌 것 같다고 싸우다가 부모님 2분께 뺨을 맞고 나왔다. 자기 신용등급도 바닥이라며 토스 앱도 열어서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이 남자 벤츠 타고 다녀요. 너무나 구체적인 이야기에 혼란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다 믿을 수도 있었지만 모든 게 거짓말이라기에도 너무 놀라운 이야기. 본인은 여자 전화번호도 모른다며 핸드폰 통화 내역과 주소로까지 보여주고, 재벌도 연예인도 아닌데 정략 결혼이 말이 되냐고. 제가 아무리 추궁해도 본인은 예복도, 성당 혼인교리 참석도, 웨딩 촬영도 정말 아무것도 안 했다는 주장을 하며 본인이 정말 결혼하고 싶었던 건 저였다고. 정략 결혼이 옳다고 생각하는 부모님 도움 없이 저와 결혼을 추진하려고 모든 노력과 시도를 다 해보았지만 결국 다 실패했다고. 지난 몇 년간 저한테 말도 못하고 채권 추심당하며 살면서 너무 힘들었어서 이제 조금 편하게 살고 싶다고.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만나자고 애처롭게 말하더군요. 베프로 지내자. 서로 계속 지켜봐주고 응원해주고 도와주자. 다음 주 제 생일에 선물 보내겠다. 여태 그랬듯 제가 먹을 영양제는 앞으로도 자기가 떨어지지 않게 사주겠다. 심지어 저에게 위로금도 보내주었어요. 내가 자기한테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요. 라며 보내준 1,800만 원. 제가 청담동 드레스샵과 웨딩 플래너 비용도 결제했었고, 남자가 사업자금 때문에 힘들어할 때 장기간 큰 돈도 빌려주고 이자도 안 받았었거든요. 그런 것들 다 포함한 금액이라며, 자기 때문에 고생하며 사는 모습 볼 수 없다며. 그런데 위로금 등 금전 문제에 대해 얘기하려고 이 남자 사무실에 들렸을 때 국세청에서 온 우편물이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걸 보았어요. 제가 아는 곳과 다른 주소. 그렇다면 이미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가 완료된 지 꽤 되었다는 건데 말이죠. 마침 제 친구 옆동이더라고요. 딱 신혼집 사이즈. 직접 가보니 우편물 봉투에 적혀있던 동 앞에 남자 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주차된 차를 보고 있는 저에게 남자는 집에서 엄마랑 음식 준비를 하고 있다며 멸치 다듬는 사진을 보내고, 무너지는 마음을 간신히 붙잡으며 그래도 남자의 말 중에 무언가는 진실이 있지 않을까, 나에게 차마 말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 신락 같은 희망을 놓지 못한 채로 그렇게 폭풍 같은 3주가 지나갔어요. 남자는 결혼식 전날 밤에도 저를 집 앞까지 태워다 줬어요. 지하철 타고 갈 거라고 했더니 한사코 자기 차 타고 가라고. 이제 이 조수석 자리도 오늘이 마지막이네 했더니 앞으로도 타면 되지 않겠냐고 하며 집에 도착해 내리려 하니 제 손목을 잡고 차마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그러면서 남자가 결혼식 전날 마지막으로 한 말은 사랑해요. 지난 5년간 그랬듯 제가 입구 비밀번호를 누르고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조수석 창문을 열고 손을 흔들어 주었고요. 이 모든 게 나쁜 꿈만 같아서 밤새 한숨 이루지 못하고 결혼식 당일이 되었어요.